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대고 계신가요? 금전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삶의 미래적으로나 나에게 로또나 좋은 일들이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징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대운이 들어와도 내가 알기 전에 빠져나가 복을 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그 징조를 통해 좋은 노후와 미래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대운이 오기 전 관상과 손금을 보지 않을 수 없죠. 말년의 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돼 있고 한 개인의 결말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 말년 운을 보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입니다. 법령, 즉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은 중년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이요. 그 사람의 권위도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은 코의 양옆으로부터 입을 감싸듯 아래로 내려오는 선입니다. 이곳의 모양, 길이, 크기, 굵기로 지도력, 사회적인 힘, 직업운, 수명까지 판단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법령은 길고 깊어진다. 하지만 법령이 지나치게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경향이 있습니다. 법령은 관상의 나이로 볼 때 50세 중반 이후에 운을 강하게 나타납니다. 법령이 짧은 사람은 독립심, 지도력, 포용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많고 특히 남성 가운데 40세까지 넘어서도 법령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직 기반이 안 잡혀서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인중입니다. 인중은 코와 윗입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며 생명력이 왕성하며 여성은 특히 이곳을 보고 자궁 상태, 자식 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 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여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입입니다.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여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죠.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재물과 연결돼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돼 있죠.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힘있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은 큰 듯하면서도 입술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 좋습니다. 특히 입의 양쪽 끝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 재물도 받아주지만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턱입니다. 턱을 상학에서는 지각과 노복궁이라고 해서 종업원이나 부하직원, 자식과 같은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봅니다. 또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년의 운세를 보기도 합니다. 양볼과 턱에 살이 없고 깡마르거나 뾰족한 사람을 하관이 빠졌다라고 하고 양볼에 살이 있고 턱에도 살집이 풍만한 사람 보고는 하관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이 하관이 좋으면 아랫사람의 턱이 있고 자녀도 효도를 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금으로도 말년의 대운이 오는 손금이 있는데 수상학은 손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격과 운을 보는 것입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재물과 건강운 등 전반적인 모든 것이 좋아지는 손금의 형태가 있어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선이 좋아야 합니다. 즉 엄지손가락 아래를 감싸며 둥글게 내려가는 선을 말합니다. 생명선은 건강, 수명, 생명력, 가정운 등 한마디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생활력을 나타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복도 필요가 없고 그 어떤 복도 건강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이 생명선이 끊어지지 않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뻗어있는 손금을 가진 사람이 말년에 건강과 운이 좋아집니다. 둘째, 결혼선이 좋아야 합니다. 결혼선은 새끼손가락 밑에 손등에서 평행으로 지나는 선을 말한다. 결혼선은 말 그대로 상대와의 인연, 결혼, 애정 상태와 부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죠. 부부관계는 사회적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선에 동그란 형태의 선 모양이 생기거나 끊어져 있거나 난잡하게 여러 선들이 드러나지 않고 결혼선의 끝이 약지 손가락 밑에 부분이나 가운데 손가락 밑에 부분으로 상승하게 되면 말년으로 갈수록 집안이 잘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명선. 운명선은 손목 가운데 부분에서 가운데 손가락 밑에 부분을 향해 올라가는 선을 말합니다. 운명선은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행복, 불행, 사업의 성쇠, 환경의 변화 등 인생의 흥망성쇠를 나타내죠. 운명선을 가로로 가로지르는 장애선이 없고 손목 부분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손가락 미친 토성구까지 쭉 뻗은 굵고 선명한 운명선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운명선을 가지면 불굴의 의지로 말년으로 갈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왼손의 손금은 잘 안 바뀌지만 오른손의 손금은 현재의 운을 나타내므로 바뀔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나의 운을 더욱더 살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운이 오기 전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운은 주위 환경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의지 반타의 반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대운이 오기 전 징조는 나를 중심으로 모든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사업체까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내가 힘쓰지 않아도 간절히 원했던 일이 하나둘씩 저절로 열려 원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즉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뒤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어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애매하고 힘든 인간관계가 다 정리가 됩니다. 사람 관계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정리가 된다면 어떠실까요?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은 나에게 이로움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좋은 인연은 정말 귀한 인연이 됩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위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인연관계는 나를 보호해주고 전체적인 기운을 변화줍니다. 귀한 인연들과 함께하면 많은 일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이 하나둘씩 오게 되면 대운이 오는 중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나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건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대운이 오면 가장 먼저는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앓고 있던 고질병도 이유 모르게 낫게 되고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 화장을 하지 않아도 밝고 환하게 빛이 나며 남성 같은 경우는 얼굴에 윤기가 흘러 주름과 그늘짐이 줄어들어 젊음의 기운을 흘려줍니다. 하여 요즘 내가 특별히 뭘 하지도 않았는데 건강해지고 사람들에게 안색이 좋고 좋은 기운이 난다고 들으신다면 대운이 오는 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작은 일에도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마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대운이 오기 시작한다면 시야가 트이고 모든 영적 감각이 열리고 인생을 통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넓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성공의 길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추구한다면 대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5. 성격과 말투가 변화하고 몸에는 살이 붙으며 인덕이 있는 상으로 바뀝니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인덕이 있고 없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바뀌니 성격과 말투가 변화가 되고 몸에도 살이 붙으며 인자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6. 좋은 습관이 생기고 나쁜 습관을 멀리 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마음의 변화는 정말 많은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 밝은 마음과 밝은 행동, 활기찬 생활, 꾸준한 운동 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나쁜 습관들은 멀어지고 좋은 습관들이 생기니 좋은 습관이나 유의미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대운이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라는 것은 뇌를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두려움 없애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 활발하게 하여 많은 감정들이 충족이 됩니다. 어떤 한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게 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빨리 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징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는 좋은 운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삶과 주위에 좋은 기운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